지금까지 우리는 린 반죽의 4가지 기본 재료 중 밀가루, 물, 그리고 이스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밀가루와 물이 단단한 뼈대를 세우고 이스트가 그 안에 생명의 숨결을 불어넣어 마침내 빵의 육체가 완성되었죠.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 남은 핵심 재료인 소금을 비롯해 본격적인 맛의 영역에 들어설 차례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특정한 맛에 이토록 강렬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단순히 미식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생을 칠흑같이 어두운 두개골이라는 방에 갇혀 지내는 우리의 뇌를 상상해 보시죠. 뇌는 지금 내 입으로 들어오는 이 정체불명의 물질이 나를 살릴 식량인지 아니면 날 죽일 독침인지 스스로 눈을 뜨고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뇌가 입속으로 들어오는 음식물을 검사하기 위해 밖으로 뻗어든 유일하고 가장 예민한 생존용 촉수,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혀인 것입니다. 이 캄캄한 밀실 속에서 혀라는 촉수가 뇌로 다급하게 전달하는 5가지 핵심 생존 알람, 그리고 인류를 완벽하게 굴복시킨 숨겨진 치트키 하나까지, 이제 그 진짜 의미를 깊게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째, 짠맛입니다. 우리는 소금을 흔한 조미료나 고혈압의 원흉으로 취급하지만 야생의 인류에게 짠맛은 생존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정교한 전기회로와 같습니다. 심장을 뛰게 하고 근육을 수축시키며 신경신호를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미세한 생체 전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 전기를 통하게 만드는 생명의 스위치가 바로 소금 속 나트륨이죠. 치명적인 문제는 우리 몸이 이 나트륨을 스스로 단 1g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초식동물들이 목숨을 걸고 절벽을 기어올라 바위를 핥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혈액 속 소금 농도가 무너지는 순간 인간의 몸은 바짝 마른 잎사귀처럼 전원이 꺼지며 힘없이 쓰러지고 맙니다. 그래서 혀에 짠맛이 닿는 순간 뇌는 이성을 거치기도 전에 이것은 절대 생명수다, 무슨 수로 써서라도 삼켜라 라며 짐승 같은 갈망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둘째, 단맛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이기적이고 까다로운 미식가가 누굴까요? 바로 뇌입니다. 몸무게의 고작 2%밖에 안 되면서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0%를 독차지하죠. 더 놀라운 건 이 뇌는 오직 포도당, 즉 당분 단 하나만을 밥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수렵 채집 시절 숲속에서 달콤한 열매를 발견하는 건 1년에 몇 번 있을까 말까한 기적이었습니다. 혀끝에 닿은 달콤함은 당장 내일 맹수를 피해 도망치고 사냥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최고급 장작이자 이 식물에 독이 없다는 완벽한 안전마크였습니다. 그래서 뇌는 단맛을 감지하는 순간 쾌락 호르몬인 도파민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언제 또 먹을지 모르니 배가 터지더라도 지금 무조건 다 밀어 넣어라. 단맛 앞에서 우리가 이성을 잃는 건 굶주림에 대비하도록 세팅된 너무나 당연한 생존 본능입니다. 셋째, 쓴맛입니다. 아이들이 피망이나 시금치를 뱉어내는 건 투정이 아닙니다. 혀에 달린 독극물 경보기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죠. 도망칠 발이 없는 식물은 포식자에게 조용히 먹혀주지 않습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몸속에 치명적인 방어물질, 즉 알칼로이드 같은 화학 무기를 잔뜩 품고 있죠. 아직 간과 신장의 해독 능력이 약한 어린아이들에게 이 물질은 진짜 생명을 위협하는 독입니다. 혀는 이 독을 쓴맛으로 감지해 즉각 뱉어내도록 진화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른들은 왜 이 쓴맛을 먹을까요? 인류는 불을 이용해 데치고 삶는 과정에서 이 방어물질들을 무력화하는 법을 배웠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이 정도의 쓴맛은 날 죽이지 않고 오히려 몸을 깨운다며 본능을 달래고 적응시켰습니다. 쓴맛을 즐긴다는 건 자연의 화학 무기를 이겨낸 어른들만의 여유이자 지혜인 셈입니다. 넷째, 신맛입니다. 자연 상태에서 신맛 역시 치명적인 경고입니다. 과일이 덜 익어서 배탈이 나거나 고기가 보이지 않는 세균에 의해 썩어가고 있다는 부패의 알람이니까요. 혀가 신맛을 느끼면 침이 확 고이는 것도 입안에 들어온 독성 물질을 빨리 씻어내기 위한 방어작용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이 부패의 경고음을 교묘하게 피해가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킹 기술을 찾아냈습니다. 바로 발효입니다. 발효는 말하자면 인류가 몸 밖에 만들어낸 제2의 위장과 같습니다. 유산균 같은 유익한 미생물들이 먼저 음식을 먹어치우며 산도를 낮추고 썩게 만드는 나쁜 균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철벽을 쳐주는 것이죠. 우리가 시큼한 사워도우 빵이나 식초의 산미에 거부감 대신 묘한 매력을 느끼는 이유, 바로 인류가 오랜 세월 미생물과 타협하며 얻어낸 위대한 진화의 결과입니다. 다섯째, 감칠맛입니다. 그리고 미생물이 몸 밖에서 만들어낸 이 발효의 마법은 마지막 알람인 감칠맛으로 완벽하게 이어집니다.
단맛이 지친 몸을 당장 일으켜 세우는 순간적인 활력이라면 감칠맛은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든든한 밑거름입니다. 고깃덩어리나 밀가루 그 자체는 아무런 맛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2의 위장인 효소와 미생물들이 이 거대한 단백질 덩어리를 우리 몸이 흡수하기 좋게 아주 잘게 쪼개주면 비로소 아미노산이라는 생명의 재료가 탄생합니다. 뇌는 우리 몸의 근육을 키우고 세포를 고쳐줄 이 완벽하게 소화된 단백질이 들어왔을 때 감칠맛을 통해 깊고 묵직한 충만감을 느낍니다. 이스트와 효소가 밀가루의 단백질을 쪼개고 발효시켰을 때 빵에서 폭발하는 그 깊은 풍미, 그것은 생존을 위한 진짜 영양분을 찾아냈다는 내 몸의 경이로운 환희인 셈입니다. 그리고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숨겨진 치트키, 바로 기름진 맛, 즉 지방입니다. 엄밀히 말해 기본 5원미를 넘어선 혀의 촉각 혹은 제6의 맛으로 불리지만 뇌를 지배하는 파급력만큼은 압도적입니다. 야생에서 지방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보다 무려 2배 이상의 에너지를 꽉꽉 압축해 놓은 생존의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기나긴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을 버티게 해줄 궁극의 에너지 저장고였죠. 혀에 묵직하고 미끄러운 지방이 닿는 순간 뇌는 이제 며칠을 굶어도 거뜬히 살아남을 수 있다 라며 깊은 안도감과 함께 황홀한 쾌락을 선사합니다. 우리가 담백한 린 반죽을 넘어 버터가 잔뜩 들어간 페이스트리나 꾸덕하고 진한 치즈케이크의 유혹 앞에서 번번이 이성을 잃고 무너지는 이유, 그것은 우리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빙하기의 굶주림을 대비해온 뇌의 가장 원초적이고 강력한 생존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먹는 빵은 인류가 수만 년에 걸쳐 진화시켜온 이 까다로운 생존 본능을 완벽하게 길들인 요리의 마법입니다. 이스트의 발효를 이용해 밀가루의 거친 쓴맛을 지우고 소화하기 쉬운 아미노산, 즉 감칠맛으로 쪼개며 오븐의 뜨거운 열기를 이용해 뇌가 가장 열광하는 단맛과 고소함의 시그널을 폭발시키고 때로는 버터와 치즈의 묵직한 지방으로 뇌를 황홀경에 빠뜨리는 과정. 인간은 기어코 생존을 미식의 영역으로 끌어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미각의 오케스트라를 완벽하게 조율하는 궁극의 지휘자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앞서 첫 번째 생존 알람으로 살펴보았던 소금입니다. 우리 몸의 생명 스위치였던 이 하얀 결정은 빵 반죽 안에서 단순한 짠맛 그 이상의 마법을 부립니다. 밀가루 특유의 풋내를 감쪽같이 덮어버리고 그 빈자리에 탄수화물의 단맛과 아미노산의 감칠맛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입맛의 마술사 역할을 하죠. 심지어 빵의 뼈대인 글루텐을 단단하게 조이고 이스트의 생사까지 쥐고 흔드는 숨은 실력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혈안은 까다로운 생존 촉수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지배하는 하얀 결정, 소금이 더해지는 순간 빵의 육체에는 비로소 영혼이 깃들고 인류는 마침내 완벽한 맛의 영역에 발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